안녕하세요. 여의도 없다 19회 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9대 국회 출범하고요. 여러 가지 일이 많았는데요. 19대 국회의원들은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걸까요? 밥값을 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19대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랭크 특급 상반기 결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랭크 특급은요. 우등상, 개근상, 인기상 이렇게 세 가지 부류를 하고요. 국회의원의 기본 업무인 입법 발의, 출석률, 그리고 언론 노출 빈도 이렇게 세 가지 기준에 따라서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랜만에 인사하시겠어요? 이제서야 이제 인사하시네요. 어디 뭐 휴가를 갔다 오셨는지 이렇게 저희들 잊으셨어요? 아니 뭐 저는 휴가 아직 못 갔고요. 네, 뭐 휴가라고 할 게 있습니까? 뭐 여의도 없다를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녹화 날짜 기다리면서 열심히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아니 저는 진짜 요번에 그 상반기 랭크 특급 요거 자료를 조사하면서 정말 힘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국회에서 어떤 그 의원들의 어떤 정보가 공개가 되어 있는데 네. 뭐 출석률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요청을 하면 국회 이제 정보공개 담당자에서는 아니면 본회의 회의록을 아예 다운을 받아서 일일이 다 검색을 하게 하고 이래서 이런 요번에 자료를 준비하면서 뭐 재미난 결과를 좀 얻긴 했지만 네. 자료 준비하면서 국회 정보 공개가 좀 더 시스템화되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가졌습니다. 그렇군요. 어떠셨어요, 우리 경수 씨는? 저는 30시간 넘게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자료 정리를 요새 보라 하면서요. 예, 첫 번째 우등사항입니다. 기준은 19대 국회 출범일인 2012년 5월 30일부터 2013년 7월 2일까지인데요. 국회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입법 발의 건수를 기준으로 나눠봤습니다. 첫째는 대표 발의하고요. 전체 발의입니다. 대표 발의는 각종 법안을 의원이 발의를 하면 10인 이상의 국회의원이 연설을 해야지만이 법안 발의가 되는데요. 그래서 그 법안을 대표로 발의한 의원이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같이 동의를 해준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 발의라고 합니다. 사실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표 발의라고 할 수가 있죠. 전체 발의는 이제 대표 발의한 사람 옆에 그냥 품앗이로 같이 사인해 주는 거니까 예, 뭐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어디 한번 볼까요? 국회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입법 의무 중에서 우등상 대표 발의 1위는 누군가요? 그 대표 발의 건수가 5,228건이 되었습니다. 아, 진짜요? 네, 너무 많네요. 예. 예. 근데 그 와중에 가장 많은 대표 발의를 하신 분이 네. 새누리당의 이명수 의원님 97건의 대표 발의를 하셨어요. 예, 97건이면은 전체 발의 건수 중에 몇 퍼센트나 됩니까? 1.86%. 한 2% 정도 예, 약 되시네요. 2%. 두 사람의 역할을 한 건데요, 거의. 그쵸. 그렇다고 할 수가 있겠죠. 예. 두 사람의 역할을 한 게 아니라 2%면은 한 5분의 1의 역할을 했다고. 예, 전체 국회의원이 300명이니까요. 네. 예. 그러면 두 번째, 네. 2등은 누군가요? 2등은 새누리당의 정희수 의원님이십니다. 새누리당의 정희수 의원이 2등인가요? 네, 정희수 의원님께서는 81건으로 네. 전체 배분율 1.55%를 1.5%. 예, 차지하셨고요. 네, 그 3등은? 다음은 민주당의 김은남 의원님이 차지하셨습니다. 민주당의 김은남 의원이. 네, 김은남 의원님께서는 약간 수치가 확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명수 의원님께서 97건이셨고요. 그 다음 정희수 의원님께서 81건, 그리고 김은남 의원님께서는 70건. 대표 발의를 기준으로 하면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좀 일을 열심히 한 걸로. 그러면 대표 발의 꼴찌는 누구신가요? 예, 대표 발의 한 번도 꼴찌는 안 하신 분 계세요? 혹시? 네, 영권 계세요. 영권 누구? 새누리당 의원님들이신데요. 김무성 의원님, 이한구 의원님, 그리고 무소속의 안철수 의원님, 네. 김희정 의원님, 김희국 의원님 이렇게 5 네. 분이 영권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 무소속 안철수 의원을 빼고는 전부 다 새누리당 의원이십니다. 새누리당 의원이죠. 예. 근데 거기 세 분은 예, 김무성 때문에 그쵸, 오신 예, 분이시죠. 중간- 김무성, 시작했습니다. 이한구, 안철수 의원은 사이에서 재보궐선거에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이제 논의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네, 새누리당 김희정, 김희국 김희국 의원은 의원님. 대표 발의가 한 건도 없으시네요. 좀 네, 분발하셔야 될 것 분발하셨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같아요. 예. 그럼 전체 발의 1위는 누구신가요? 그리고 이제 그 영권 발의로 이제 한 건도 계신 분도 마주 조사를 했었거든요. 한 건요? 예, 네. 한 건은 이제 강창희 국회의장님. 강창희 국회의장님 워낙 한 건 대표 발의. 바쁘시니까. 예. 그리고 민주당의 유인태 의원님. 유인태 의원님 한 건. 네, 예, 이렇게 딱 한 우리 건씩 기록하셨죠. 도봉을 활동에. 도봉적이 바쁘신가 봐요. 예. 그러니까요. 아니 별로 지역 행사 많이 안 나오시는데. 예. 그럼 전체 발의 1위는 누구신가요? 예, 전체 발의 1위는 민주당의 백이윤 의원님이 1,462건으로 압도적인 차이로 1위를 달리고 계십니다. 2위하고 차이가 얼마나 되나요? 2위는 846건을 기록하신 네. 그 새누리당의 박인숙 의원님이신데요.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손바닥. 600건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계시죠. 예.
그럼 전체 발의가 많다는 얘기는 그 의원분들께서 이렇게 서명을 좀 도와달라고 연설을 좀 많이 요청을 하시는 분이가 인기가 굉장히 많으시네요. 네. 그렇다고 의원들 의원들 사이에서 인기가 좋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 네. 법안이 또 인기가 좋을 법안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뭐 의원들 사이에 인기가 좋으시니까 그래도 이렇게 같이 동참해서 법안 발의를 하자 이렇게 하겠죠. 네. 그럼 전체 발의 한 건도 없으신 분도 혹시 있으세요? 예, 계시죠. 이게 진짜 궁금하다. 예, 전체 이게, 발의 한 건도 없으신 분? 예, 예. 안철수 의원님. 아마 무소속이시다 보니까 아마 예. 전체 발의를 하시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지 않으시나. 아마 무소속끼리도 이렇게 좀 우리 하는데 우리 무소속이니까 좀 모이시죠 이렇게 해갖고 안 해주시나? 아직 이제 4.24 재보궐선거 때 이제 들어오시기도 하셨고 기간도 짧으시고 국회 적응 기간이기도 하시고 사실 이런 걸 보면은 이제 무소속 의원이 할 수 있는 게 참 한계가 있다라는 게 다시 한번 느껴지죠. 근데 이제 여기서 같이 재보궐선거로 오신 이한구 의원님과 김무성 의원님을 네. 보면 전체 발의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죠. 예, 압도적으로 많죠. 예, 이한구 안철수 의원에 의원님 비하면. 예, 0건에 비하면 이한구 의원은 7건을 갖고 계시고요. 김무성 의원 같은 의원은 경우는 35건을 갖고 계십니다. 근데 김우성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의원님들께서 이제 눈도장 찍기 위해서 가서 저 이런 발의했습니다. 의원님 사인해 주세요. 그래서 근데 전체 발의 건수는 아무리 낮아도 100단위를 넘으시거든요, 보통. 예, 예. 몇백 단위를 넘으시는데, 왜냐면 이제 전체 발의 건수는 이제 법안을 검토를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보통 보시고 이제 사인해 주시는 경우가 많아서 전체 발의를 하시는 의원님들 중에 본인이 어떤 의안을 발의하셨는지도 사실 모르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유독 주목되는 분이 이제 강창희 국회의장님. 예. 이분은 4건이시고요. 예, 아무래도 이제 국회의장님이시니까 국회의장님, 가서 국회의장실 국회의장님이 가서 해주시면은 굉장히 한 큐에 통과가 되는 건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어차피 뭐 올해 어차피 네 뭐 건을 소관상임위원회 네. 거쳐야 되고 본인이 네. 거쳐야 되기 때문에 예. 예, 그리고 예. 이제 이석기 의원과 김재현 의원이 각각 62건, 66건을 많이 일을 하시네요. 예. 예. 갈 때는 식물 국회- 의원이 예.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사실 근데 전체 발의 건수가 100건 미만이라는 걸 보면은 네. 일을 좀 하실 수 없는 많이 좀 안 약하신 것 하시는 같기도 해요. 상황이긴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개인전에서 저희가 개인전 1등 우등상은 1등이 아까 민주당의 아니, 개인전 대표 발의 네, 1등은 네, 새누리당의 새누리당의 이명수 의원. 이명수. 박수 한번 치죠? 제가 공부 열심히 하신 분이네. 예, 그다음에 전체 발의 1등은 민주당의 백이윤 예, 의원님. 아, 축하드립니다. 제일 좋으신 의원이신가 봐요. 네. 그럼 어디 팀전을 볼까요? 각 당 비교를 좀 해주세요. 예, 네. 새누리당과 민주당, 통신당, 정의당, 그리고 무소속으로 구분을 했는데요. 네. 새누리당에서는 45.8%, 전체의 45.8%. 아, 전체 발의에? 예. 전체 대표 발의에 45%. 예, 전체 대표 발의의 45.8%를 하긴 차지하고 뭐 있고요. 이건 전체 발의가 의미가 없으니까. 예, 예. 민주당 같은 경우는 49.5%. 민주당이 민주당이 좀더 앞서요. 많네요. 아, 예. 민주당이 앞서네요. 네. 예, 그러니까 팀당에서는 민주당이 이겼네요. 그리고 진보당은 통합진보당은 1.3%, 네. 그리고 정의당은 2.2%, 네. 무소속은 1.3%를 기록하고 아, 있습니다. 네. 거의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싸움이라고 보이고요. 실제로. 아무래도 양당이니까요. 양당이 그렇죠? 좋아했으니까요. 우리나라의 그 법을 만들고 제정하는 데 있어서는 두 당의 역할이 가장 크죠. 네. 근데 민주당이 조금 더 그 법안 발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더 열심히 노력을 했네요. 네. 네. 그러면 선수별 좀 기준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예. 초선 의원하고 이제 비례를 포함해서 초선 의원, 재선 의원, 3선 이상으로 나눠서 사실 저희가 국회에서 중진 의원이라 그러면 4선 이상을 중진 의원이라고 하는데 여기 법안 발의에서는 그냥 필요에 의해서 3선까지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초선, 재선, 3선 삼선 이상 이상. 한번 볼까요? 예, 제일 많은 분은 초선의원 46.25%를 기록하고 계시고요. 예, 아무래도 초선들이 일을 많이 하나요? 예.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재선은 예, 재선 의원님은 25.42%, 오. 그리고 3선 이상으로 가시면 28.33%로 증가합니다. 삼선이 재선보다 법안 발의가 더 많아요? 예. 베테랑이 오히려 저는 제 예. 생각에는 오히려 그 국회를 의원을 여러 번 역임하신 분들이 굉장히 그 법안 발의라든지 굉장히 더 잘하실 것 같았는데 이제 생각보다 초선들이 더 잘하네요. 아무래도 이제 3선 이상 되시면 이제 당직도 많이 맡으시고 하기 때문에 이제 법안 발의보다는 이제 다른 네, 예, 바쁘신 현안 게 관련해서 그러니까요. 예, 국회의장님처럼. 많으시죠, 예. 뭐. 예, 그렇죠, 근데 뭐. 이게 재밌는 게 네. 새누리당과 민주당을 비교해 보면 이게 딱 튀게 갈리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네. 초선 의원이 약 50.92%를 내시고요. 대표 발의가 50.92%요. 예, 과반수 이상을 초선 예. 의원이 내시고 재선은 26.49, 3선 이상은 22.59처럼 이렇게 쭉쭉쭉 떨어지시는 걸 보이세요. 선수별로 이렇게 떨어지는 예, 선수가 네. 올라가서 떨어지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초선 의원이 38.57, 네. 그리고 중진 의원이
25.44, 재선이 25. 재선이 25.44, 그리고 3선 이상이 되신 분들이 39.99로 아니, 재선이 다른데요? 쫙 빠지는 구조가 아니, 좀 틀려요. 민주당 초선 의원은 일을 안 하시나요? 공부를 안 하나 공부 안 보네. 하시나요? 왜 그러시죠? 어디 그럼 저기 초선 의원 중에서 이제 네. 재선 이상은 전부 지역구 의원이시지만 네. 초선 의원 중에서 지역구 의원하고 비례의원의 법안 발의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예, 비례의원과 지역구 의원은 네. 18.54 대 81.47로 지역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의견을 내시는 걸로 법안 보입니다. 발의를 지역이 더 많이 내세요? 예. 사실은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저 비례의원들이 더 많이 내실 것 같아요. 그렇죠. 비례의원들은 법안 발의 그렇죠. 본인의 전문성을 가지고 좀 법안을 불법 내셔야 활동을 되는 좀 거니까. 활발히 하기 위해서 사실은 비례의원이 그렇죠. 하시는 건데. 네. 예. 그런데 이 부분은 좀 비례 대표분들이 일을 좀 제대로 본인의 어떤 그 선출된 그 목적성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일을 못한다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글쎄요, 그렇다면. 그런 면도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지역구 의원들이 이제 지역 현안 챙기고 이러다 보면은 이제 앞으로 바로 이제 민생하고 맞닥뜨려지기 때문에 법안 필요성 이런 게 더 절실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균등하게 됐어야 되는 건데 차이가 지금 말씀하신 거는 수치 차이가 좀 꽤 많이 나는데요. 거의 4대1 비율로 네. 오히려 저희가 예상을 깹니다. 예, 비례의원들이 더 좀 분발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입니다. 전체적인 개수로 보면 거의 비등비등한 차이가 나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조사해 본 게 상위 10%, 예, 상위 10% 상위 대표 10%, 발의중에서 대표 발의의 상위 10%, 상위 10%면은 30명이죠. 1등부터 30등까지. 네, 1등부터 30등까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새누리당 의원분들은 10분이 계시고 네. 민주당 의원분들은 20분이 계십니다. 아니 그럼 진보당하고 정의당하고 무소속은 한 분도 안 없어요. 계세요. 없는 거죠, 지금 없는 거죠. 지금 대표 한 분도 안 계세요. 발의가. 자, 예. 근데 이제 이걸 의안수로 찾아봤더니 네. 자 명수는 2배시고 의안수도 새누리당은 586건 네. 그리고 민주당은 953건으로 2배 정도. 예, 38.1대 68.9의 차이를 보이세요. 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새누리당 분들이 이제 2배 정도 차이 나서 이제 비슷하게 네. 유지를 해 가시는데 이제 그 밑으로 갈수록 네. 더 많은 분들이 분발하셔서 전체적으로 평균치로 따지면은 비등비등한 수치로 의안을 내고 계시고요. 이제 상위 10%의 분들이 전체 의안의 약 30% 정도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좀 많은 역할을 그러니까 위에 우등생들이 굉장히 점점 더 저 일을 많이 하시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보면은 뭐 비슷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 상위 5%가 전체를 먹여 살린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재화도 경제 규모도 사실 경제 규모도 그렇고. 그런데 저 여기도 예, 여기 국회에도 상위 10%의 법안 발의를 하시는 국회의원들이 전체의 30%를 넘는군요. 예. 새누리당은 좀 그 우등상 성적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분발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위 10% 10% 안에서 30명 중에서 네. 10명밖에 못 네. 들어갔다는 부분은 좀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19대 국회의원들은 이제 전에 17대, 18대에 비해서 초선 의원들의 활동들이 좀 미미하다는 얘기를 좀 많이 받고 있잖아요. 존재를 별로 드러내질 않는다고 그러는데 법안에서도 좀 이렇게 나타나시는 것 같아요. 좀 더 활발한 입법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법안 발의 중에 제일 생각나는 건 뭐 있으세요? 저는 담배값 인상. 예, 맞아요. 그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었죠. 담배값 인상 발의를 했어요. 근데 사실 뭐 담배값 이러니까 잘 그러는데 이 법률안이 지방세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담배값을 2,000원 인상해서 2,500원에서 4,500원으로 한다 그랬는데 그분 그거 발의한다고 언론에 나고 난 다음에 뭐 전화통 불타러섰다면서요? 막. 평생 먹을육을 그날 다 먹었다 그러시더라고요. 3일 동안 의원실에 전화가 불통됐다고 합니다. 사실 그 담배값 인상은 흡연자인 저나 뭐 다른 주변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큰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다른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싶었죠. 그러니까 흡연에 대한 어떤 담배값 인상을 하는 대신에 네. 부가적으로 흡연자들의 권리를 좀 많이 할 수 있는 흡연 시설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확충해주면 좋지 않겠냐라는 근데 얘기가 일부 있죠. 흡연자들 얘기시고 이제 좀- 담배는 안 피우는 게 좋습니다. 예, 네. 담배를 안 피시는 게 좋은데 그렇죠. 그냥 단순히 담배를 안 피기 위해서 가격 인상만으로 하는 것은 그렇고 비가격적인 규제가 좀 같이 보완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두 번째로 제가 뽑은 재미있는 법안 발의는 새누리당 정몽준 전 대표와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공동 발의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려운데요. 여성 임원 할당제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여성 임원 할당제라 그래서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여성 임원을 30%까지 여성으로 채우는 그런 법안입니다.
이거가 가장 이제 활발하게 정착이 되고 있는 나라가 이제 노르웨이 같은 경우인데요. 노르웨이는 전체 임원의 40%를 여성으로 하고 있고요. 전체 임원의 40% 이제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기준입니다. 40%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이 해체되는 수준까지 간다고 그래요. 정몽준 의원님 같은 경우는 현대가에서 또 기업을 또 많은 주식을 갖고 계시니까 그쪽 회사에서도 사기업인임에도 그쪽 회사에서도 바로 시행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예, 기질이 그러실 가지겠네요. 수도 있으실 것 같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노르웨이를 뭐 갔다 오시기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노르웨이는 얼마 전에 여성에게 국무의무 국방의 의무를 부과한 유럽 최초로 부과한 나라죠. 근데 그때 국방의 의무에 관한 병역법, 우리로 따지면 병역법입니다. 병역법을 통과를 하면서 남녀 공이 1년씩 이제 병역업을 부과하고 있는데 부과하면서 한 얘기가 이제 권리와 의무는 달라질 수 없다. 국방은 성별과 상관없이 우선 인재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병역법을 통과시키기도 했었죠. 지난번 저희가 군 가산점에서 도입법 과정에서 얘기할 때도 모든 논란의 그 기본적인 해결 방법은 병역 의무를 모두가 다 지는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정몽준 의원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좀 글쎄 법안이 글쎄요 통과는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추미애 의원이라든지 같이 많이 여야가 그래도 여야가 같이 공동을 했네요. 공동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공동 대표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갔는데 과연 실행이 될지 근데 하나 또 궁금한 게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공동 발의를 할 때 정당을 이렇게 교차해서 크로스해서 예를 들어서 같이 통합을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나요? 많이 있어요. 어차피 법안에 관해서는 이제 뭐 당론으로 정해진 그런 법안을 제외하고는 거의 많이 하죠. 뭐 저도 새누리당 운영할 의원들끼리 만들어서 이렇게 법안 내고 그러는 게 아니었나 보죠. 그러는 경우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친한 의원이 있으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17대 의원님 중에서는 그 국회의원 보면은 앉는 선수가 우리는 선수가 낮을수록 앞에 앉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뭐 국회 선진화법이 통과돼가지고 몸싸움이나 국회 폭력이 이제 19대에서는 이제 찾아볼 수 없지만은 그 맨 앞줄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국회 폭력이나 그런 싸움이 났을 때 나가는 역할을 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맨 앞줄에 계신 분들은 이제 초선의원 중에서 상임위가 좋은 상임위 중심으로 몸 좋고 싸움 잘하시고 있는 초선의원들 이렇게 배치하기 때문에 17대에서는 그 앞줄 모임이 그 당이랑 상관없이 만들어져서 가끔씩 모여서 식사도 하시고 그러셨다고 그러고요. 애환이 다 있으신 거죠. 앞줄에 앉아 계신 의원님들 애환이. 앞으로도 양 당이 이렇게 서로 협동을 해서 좋은 법안을 만들어내는 모습이 굉장히 좀 많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일 좀 재밌었던 법안이 이상일 의원이 이제 전에 새누리당 대변인 하셨던 이상일 의원이 그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을 냈어요. 이게 법률이 되게 어려운데 뭐냐면 혼인신고를 하면 그걸 당사자한테 통지해주는 제도랍니다. 그걸 지금까지 안 했나요? 예,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이? 그러니까 행정관청에서 혼인신고를 하면 그 본인들이 가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편이나 이렇게 대리인 신고가 가능하대요. 그래서 그 다른 사람이 혼인하지도 않았는데 혼인신고를 해가지고 1년에 그 혼인 취소 소송이 1000건 정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진짜요? 예. 혼인신고를 하면 당사자에게 혼인신고가 되었어요 라고 통지해주는 그런 법안도 발의를 했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게 혼인신고가 되었는지를 방지하게 하는. 그렇죠. 나 모르게. 그러니까 나 모르게 혼인신고가 돼서 그게 나중에 이제 우리가 혼인신고 됐는지를 알려면 주민등록등본이나 이런 거 그렇죠. 가지고 떼봐야죠. 주민등록등본 가지고도 안 돼요. 그래요? 주민등록등본에 처 이렇게 표시가 안 되잖아요. 가족관계 그렇죠. 가족관계 등록부를 증명. 떼봐야 되거든요. 근데 가족관계 등록부 뗄 일이 별로 없어요. 살아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몇 년 지나도 본인 혼인신고가 됐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제가 김태희 씨 몰래 김태희한테 혼인신고를 해놓고 김태희 씨가 사고로 돌아가실 경우 제가 세입산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 뭐 법률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이제 그쪽에서 혼인 취소 소송 되겠지만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게 그렇죠. 1년에 1000건씩 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법안도 내셨고요. 그다음에 요즘 가장 핫한 법안이죠. 뭐 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낸 전두환 추징금법. 네. 뭐 이렇게 하면 그런데 이거는 원래 이 법안의 공식 명칭은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 개정안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죠. 네. 그래서 근데 요거는 나중에 우리가 한번 나중에 한번 다뤄보죠. 좀 더 공부를 해서 좀 달아볼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법안 랭킹하면서 너무 궁금했던 게 우리 다문화 국회의원 1호 이자스민 이자스민 의원 계시죠. 이자스민 의원이 과연 들어와서 뭐 의정활동이 가능할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자스민 의원이 우리나라 말을 해요 뭐 이렇게 물으시는 분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알아봤어요. 이분이 예. 정말 의정활동 하는지 했더니 13개 법안을, 13개의 법안을 대표 발의를 했더라고요. 오. 예. 네. 근데 13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그중에 전체로. 3개가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굉장히 통과율이 높네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본인이 이제 다문화 국회의원답게라는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그래서 한 것 중에서 국제결혼 피해 방지 법안 뭐 이런 거 발의를 하셨어요. 그야말로 비례대표 의원의 아주 모범적인 사례라고 예, 생각이 그리고 되네요. 원래 이제 비례대표 의원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뭐 직능을 대표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본인의 직능에서 자신의 전문성을 가지고 그 직능을 대표할 수 있는 법안 발의하는 것, 그것이 가장 주요한 업무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재승 의원 우리 다 특별상이라고 하나 드릴까요? 우리 이자스민 의원에게? 특별상? 예, 특별상. 그럴까요? 모범 특별상. 네, 모범 특별상. 박수 한번 치죠. 예. 이자스민의 축하합니다. 열심히 해주세요. 네, 열심히 해주세요. 네, 지금까지 재밌는 법안 봤는데요. 혹시 본인들이 국회의원이 된다면 뭐 이런 법안 한번 내가 만들어보고 싶다 이런 거 있으세요? 저는 있어요. 뭐 있어요? 저는 오토바이를 타는데요. 네. 오토바이로 출퇴근을 하는데 오토바이가 가지 못하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예를 들면 이제 뭐 여의도 앞에는 뭐 노들길이 있고 네. 강변북로하고 뭐 고속도로가 있는데 사실 그 이륜차를 타는 분들 라이더의 입장에서 레저를 즐기는 라이더의 입장에서는 그 자동차 전용 도로가 오토바이 이륜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좀 법안을 좀 개정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안전 운행을 위해서. 그런 말씀 많이 상당히, 하시는데 이륜차 예. 운행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거든요. 예, 아무튼 뭐 입장이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언뜻 보기에는 조금 혹시 뭐 경수 씨는 있어요? 저는 그 인도로 다니는 이륜차를 단속 강화하는 법을 인도로 다니는 이륜차를 단속 강화하는 법을 예. 공동 발의자가 누가 더 많을까? 나 너무 궁금해요. 한번 해봤으면 그거를 그러니까 강하게 단속을 하되 자동차 전용 도로를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 오늘은 이제 국회의원의 우등상이라고 할 수 있는요. 이게 법안 발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재밌는 결과들을 좀 많이 받아서 네. 아주 재밌네요. 예, 20회차에서는 국회의원의 성실성을 볼 수 있는 본회의 출석률, 그다음에 국회의원의 인기도를 볼 수 있는 언론 노출 빈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흥미진진한데 여러분, 무슨 대종상 시상식 보는 것 같아요. 오래 기다리지 않게 하겠습니다. 좀 이따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왜 언니 거는 안 했어요? 안 물어봐서. On the uprise. So frustrated. 이슈 업, 이슈 다운. 시사정치 팟캐스트 여의도 없다. 트위터 @ 없다 2012가 여러분의 다양한 멘션을 기다립니다. @ 없다 2012. 여의도 없다의 트위터는 365일 24시간 열려 있습니다.